자, 우리 방정식 하고 있었고, 9번은요, 계속 지금 그 근거일 시간까지는 한 것 같고, 근의 정의가 되게 중요해. 근의 정의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는 개수가 실수인 상황에서만 할게요. 아무 말이 없으면 개수가 실수인 그런 상황에서 볼 거예요. 근거일 시간한 게, 잠깐 복습.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상민이가 대답해 줄 거예요. 두 근의 차는 뭐죠? 서희. 옳지. 이렇게 됩니다. 행위까지 가지 않았네요. 얘 유도 방법은 고맙다 서희야.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하고 싶어. 너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하고 빼기 4알파 베타를 하게 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걔를 가지고 유도했었어요. 항상 그 전체 루트 네모의 제곱이 나오면 절대값 네모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너랑 같은 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하죠. 루트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걔를 제곱하면 a제곱분의 b제곱이 되고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 4를 곱하는 거라서 a분의 4c 이렇게 돼요. 그거는 루트에다가 a제곱에 2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루트를 안에다 걸면 루트 a제곱이니까 절대값 a가 되고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 쓸 수 있게 됩니다. 얘 활용도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일단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다음 여기에서 약간 노는 패턴이 있죠. 네 번째요. 이 준식을 fx라고 하자. 복습기 한 번 더 쓸게. f에 2분의 조금 짜증나게 할까? 3 더하기 5x 는 0. 이거의 근을 알파와 베타로 표현하세요. 이제 혜영이가 대답해 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윤지가 도와줄 거예요. 일단 민주겠죠? 민주가 도와줄 거예요. 네, 뭐를요? 뭐라고요? 아, 네. 얘 근을 알파 베타로 표현하세요. 일단 이거 기억해요. 오케이. 그거를 쓰는 이걸 좀 오케이. 맞아요. 이거의 근이라는 말은 식을 만족하는 x 값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이라는 거예요. 식을 만족하는 x 값. 이게 근이라는 건데 왼쪽에 있는 상태를 보면은 너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f의 알파도 f의 베타도 이거는 100%예요. 나와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F라는 입장에서 요 안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 알파를 대입하면 0이라는 거고 세모 박스가 있는데 베타를 대입하면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가 있어. 여기 이 네모 박스가 알파가 되는 순간 얘는 0이 된다는 얘기고 베타가 되는 순간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라고. 태영이 말이 지금 그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네. 여기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모 박스 2분의 3 더하기 5x가 있는데 걔가 알파가 되는 x를 구하자. 이게 근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3 더하기 5x가 있고 얘가 이 알파였어요. 5x는 2알파 빼기 3이 되고요. 그래서 x를 구하죠. x는 5분의 2알파 빼기 3입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알파도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베타도 똑같이 가겠지. 2분의 3 더하기 5x가
베타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겠다고. 사실 똑같잖아. 그 x는 그 베타로만 바꾸면 되죠. 5분의 2베타 빼기 3으로 쓰면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의 모습이죠. 그렇죠? fx는 0 위에 있는 fx예요. 이거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를 하자. 알파하고 베타를 하자. c도 0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땡큐. c도 0이 아니라고 할게요. 이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쓰세요. 어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되기는 하다. 상민이 말이 지금 뭐냐면 선생님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추론해서 하면 돼요. 맞아.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복잡하거든. 그게 복잡해서 또 고맙고 대답해줘서 그거 말고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놀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얘기한 건데 대답한 건 당연히 그렇지. 그래야지. 개수가 뒤집힙니다. 뭐라고요? 개수가 뒤집혀요. 이 결론부터. 개수가 회전해요. 개수가 회전해서 작성을 해보면 c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이야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할 거야. 이게 결론이야. 왜냐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식을 써보면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 왜냐면 선생님 이 네모 박스가 알파가 될 때 0이 되는 거였잖아. 그렇지. x분의 1이 알파를 만족하는 x를 구해봤더니 그게 알파분의 1이었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f의 x분의 1은 0을 만족하는 이 식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 f의 x분의 1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써야지. 그럼 뭐를 해보면 얘도 잘 나와요. a가 있는데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어. 또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어. 더하기 c는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양쪽에 x제곱을 곱하면 cx제곱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얘가 문자로 보게 되면 끄떡끄떡 하는데 숫자로 이 냄새를 없애고 출제를 하잖아. 그러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내가 이수배를 잘할 수 있을까? x제곱 빼기 9x 14는 넣어요. 이게 있대요. 그 다음에 14 x제곱 빼기 9x 플러스 1은 이렇게 뜬금없이 2차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잖아. 바로 되는 거니까 얘가 x 빼기 2, x 빼기 7 인수분해가 돼서 0이 될 거란 말이지. 이거의 근은 2하고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수가 회전되지 않았니? 뒤집혀져 있잖아. 너의 근은 뭘까? 2분의 1이랑 7분의 1이죠. 이렇게. 7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14니까 x 빼기 2분의 1을 쓰고 x 빼기 7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다는 뜻이고 점에 이제 뭐 드는 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회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근이 역수를 근으로 간다. 이걸 좀 알아주세요.
사실 뭐 너무 단순한 예라서 그냥 인수분해도 되긴 되거든. 얘는 2 곱하기 7이니까 2를 이쪽으로 보내고 7을 이쪽으로 보내요. 2를 이쪽으로 보내면 2x 빼기 1이 되고 7을 이쪽으로 보내면 7x 빼기 1이 되는 거라서 애초에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 그냥 되거든요.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되겠죠? 문자가 섞이더라도 마찬가지야. 봐봐요. 두 번째요. ax 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은 0. 너의 근이 이하고 7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거라고 합시다. 근데 뭐 문제 막 풀고 있는데 3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a는 0. 이런 방식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 계수가 뒤집혀져 있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 얘를 보잖아. 뒤집잖아.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는 0.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너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게 된다는 말은 얘의 근이랑 얘의 근은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근이 2하고 7이었다는 말은 너의 근은 개수가 뒤집혀져 있는 상태니까 그때 근이 2분의 1이고 7분의 1이었다는 거고 그 말은 너의 근 또한 2분의 1이고 7분의 1이었다는 말과 마찬가지겠지. 이해됐음? 이해됐음.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야. 근데 여기 개수 좀 안 맞기는 안 맞아. 개수가 안 맞아. 왜냐면 두 개 앞에서 3분의 5가 지금 안 되잖아. 3분의 5가 안 되는 거라 개수가 안 맞기는 하지만 개수가 안 맞으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숫자 쓰는 거 안 맞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 두 개가 나왔는데 개수가 회전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역수를 그대로 갖는 상태로구나 이렇게 하자고요. 3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문자로 쓸게요. ax 아니 x 하자. x a 할까? x 하자. 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근을 알파 1, 알파 2, 알파 3이라고 하자. 역수를 근으로 갖는 경우 너와 너를 그대로 갖는 3차 방식을 작성해 보세요 하잖아. 개수를 여전히 똑같이 회전시키면 됩니다. cx의 세제곱, bx의 제곱, ax 플러스 1 이렇게. 조건은 뭐 다르죠. c가 0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수를 근으로 갖는 경우는 개수가 회전돼요. 여기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관찰은 잘해야겠지. 식이 등장하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내신용이에요. 내신의 정말. 오해 같은 데는 이게 장난 안 치거든요. 그럼 우리 내신 봐야 되는데 해야지. 10번. 방정식의 작성. 얘도 중요하다고 봐. 이런 얘기를 했거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너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과 항상 똑같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였지? 옳지. 이런 식을 항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고 너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a는 0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왼쪽에 있는 너랑 똑같은 식을 항상 만들 수 있는 거야.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빼기 알파라 하고 x 빼기 베타라 하고 최고차의 계수가 a니까 같은 식이라는 거죠. 이 식은 이 식과 똑같고 이 식은 이 식과 똑같고 그 다음 윗식이 0이 되는 근이니까 아래식이 0이 되는 근 이렇게 써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합도 나오고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식을 써보면 x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x가 되고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기억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인 이런 2차 방식을 작성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으니까 방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돼. x제곱 두분합에 부호 바꾸고 x 더하기 두분곱은 0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거꾸로 하는 거 아시겠죠? 더 해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범이나 팔을 치고야 안 돌리지 않겠니?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방식을 또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인정하면서 가는 거야. 알파 베타를 근으로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제곱 두근합에 부호 바꾸고 t니까 t를 쓰고 두근곱은 0 이렇게 방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방식 작성한다는 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얘를 가지고 높은 차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앞에다가 t 빼기 1 같은 거를 곱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니까 t제곱이 1 되는 거잖아. 얘를 가지고 높은 차수를 막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풀다가 합이랑 곱이 등장하게 되면 어쩌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세요. 합이랑 곱이 등장하게 되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곤 하죠. 뭐 A, B를 써도 돼요. A 더하기 B가 3, A 곱하기 B가 9 이런 식으로 등장만 하게 되면 항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T제곱에 얘를 방정식의 두근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두근합에 부호 바꾸고 T 더하기 두근곱은 0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가끔 이제 연립방식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거든. x 더하기 y 빼기 3xy 너가 7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숫자가 잘 맞을지 모르겠네. 괜찮았을까 이거? 잘 맞을까 모르겠는데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다. 이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연립방식을 풀려면 잘생겨서 뭐 있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잘생겼나.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보통 한 문자로 통일해야 되잖아요. 한 문자로 통일하려고 봤더니 이게 좋겠죠.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일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접근을 이렇게 하게 돼요. 생긴 꼬라지를 보면 합이랑 곱을 통해서 다 표현이 가능한 놈이잖니.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합과 곱을 뽑아낼 수 있잖니. 그러니까 x 더하기 y를 u 정도로 놓고 뭐 변수는 알아서 하세요. x 곱하기 y를 v 정도로 놔서 u와 v에 관한 식으로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u 빼기 3v 이게 7이 되고 아래 거는 u의 제곱에다가 빼기 2v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uv를 구하는 거죠. u가 동그라미가 나오고 뭐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세모가 나오고 이 연립 방식을 풀자는 거죠. u하고 v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u는 x하고 y의 합이 나오고 v는 x랑 y의 곱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t 제곱에 두근 합에 부호 바꾸고 t 더하기 두근 곱은 0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u는 x 더하기 y라 한 것이고 그래서 v는 x 곱하기 y라고 한 것이니까 x하고 y를 이 방정식이 해로 취급한 거잖아요. 너의 근이 x하고 y입니다. 이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다시 연립 방식을 풀던 2차 방식을 풀던 대충 막 연립을 해서 뭔가 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합과 곱을 구하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오라고. 합하고 곱을 구하라고. 합과 곱을 구하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만약 얘가 2고 여기가 3 아니야. 그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경신은. 씨. 완전 적없이 갈까? 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t-1의 제곱은 0 되는 거니까 t가 1이 된다는 소리고 t가 1이라는 말은 x하고 y가 1이라는 말이겠지. 이 방정식의 해가 x하고 y였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합가업을 통해서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니까 잘 좀 기억해 주시고. 끝. 좋아요. 이제 10번인가? 11번인가? 11번이요? 이 함수 얘기 좀 할게요.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2차 함수랑 근각계수의 관계를 일단 연결부터 시키자고. 먼저 1이랑 3을 x절편으로 갖는 2차식이 있대요. 편의상 x제곱의 계수를 1이라고 할게요. 그 x절편 1하고 3이니까 x-1과 x-3이 곱해져 있는 이 식이 바로 2차 함수였을 거야. 왜냐면 x절편은 네가 엉덩이나 x값을 구해보면 x절편일 텐데 1하고 3이었으니까 이렇게 2차식을 만들 수 있죠. 대칭축은 너하고 너 사이의 평균이어서 x는 2에서 대칭축을 갖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네. 2를 집어넣게 되면 최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라는 뜻이죠. 그 일단 여기에서 착안사항은 네가 문제를 풀다가 이 fx를 t로 취환했잖아.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함수값을 t로 취환한 거니까 함수값의 범위가 곧 t의 범위. 함수값의 범위가 곧 t의 범위가 되는데 여기 보면 함수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범위가 제약이 있대.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의 제약이 있었대.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만큼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4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러면 함수값이 가장 작았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가장 컸을 때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1이 돼서 3이 되는 거잖아. 그럴 땐 t의 범위가 fx를 t를 취환했으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3이 되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꿔치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쟤를 평행이동을 시켜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그래프는 원래 있던 이 식에다가 1만큼 들어 올렸잖아.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면 된다는 뜻이고 됐죠? 1만큼 올렸으니까 그럴 땐 최소값이 0이 되네요. 그 다음 또 1만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여기는 최소값이 1이 되겠죠? 빨간색 그래프는 x-1, x-3 최소값이 1이 되는 거라서 여기다 대고 1을 더한 거잖아. 여기다 대고 1을 더한 거니까 2라고 쓰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랑 3번 그래프를 쳐다보세요. 대칭축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죠. 잡아다 이게 위로 이렇게 들어올린 거니까 대칭축이 바뀔 일은 없잖아요. 이 세 개가 대칭축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결국 너던 대칭축은 같소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 그래프 첫 번째 거 흰색 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였고 위에 있는 파란색은 여기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였고 원제곱식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원제곱식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고 위에 있는 빨간색은 여기다 대고 1을 더한 거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칭축을 결정할 때 흰색이랑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대칭축이 전부 다 같은 거니까 대칭축은 여기서 결정이 되고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말은 두근 합을 알면 대칭축은 결정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잖아. 두근 합의 평균이 대칭축이라고. 상민아. 두근 합의 평균이 대칭축이라고. 괜찮아요? 두근을 합하면 1하고 3인데 두 개 합하면 4잖아. 평균 때리면 2잖냐. 그러니까 두근 합의 평균이 대칭축이에요. 니 오늘 마라탕 먹었다고 안 했니? 그러니까 졸리지. 선생님 맨날 졸리잖아. 응? 그러니까 당 오르면 좀 졸리죠.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잘 되시는 분들은 더 졸리는데 당 오르면 졸리는 거 있지. 두근합의 평균 이게 축이에요. 축. 두근합의 평균이 축. 마이너스 2a분의 b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만 기억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봐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 이런 함수를 막 하고 싶대. 대칭축이 얼마야? 두근합의 평균. 두근합이 7이잖아요. 걔 평균! 그래서 2분의 7. 됐죠? 다음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 이런 함수가 있대요. 대칭축은 두근합의 평균이에요. 두근합의 평균이니까 두근합이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2면 이게 축이 돼요. x제곱의 수가 뭐 1만 있을까? 그렇진 않잖아. 3x 제곱 빼기 7x 더하기 5 이게 있대. 축을 구할 거야. 두근하면 3분의 7이지? 두근하면 3분의 7인데 평균 때리는 거니까 축은 6분의 7 이렇게 구하시라고. 되겠어요? 두근하면 평균으로 대칭축은 이게 이차함수 첫 번째 부분. 대칭축이 결정이 되면 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데 다음 박수. 축이 3이고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실수 전범위에서 5인 2차 방식을 작성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fx를 쓰겠죠? 대칭축이 3이니까 꼭 시점에 x값하고 3이라는 얘기라고. x-3의 제곱을 쓸 거고 최소값이 5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 a를 박으셔야 돼. x제곱의 계수가 뭐라고 내가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최소값이 5라는 얘기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잖니. 최소값이 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의 조건은 양수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요. 이번엔 최소값이 어쩌고 최대값이 어쩌고 그 말이 없어. 그냥 대칭축만 주는 거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5래. 이렇게. 그럴 때 2차 방식 작성이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fx는 그러니까 축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x제곱의 계수가 양수였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음수였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고 여기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식을 쓰려면 x 플러스 5의 제곱이라 해놓고 최고차의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a라 쓰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뭔지 모르니까 b라고 써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일지 음일지는 모르겠지만 a가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은 나누면 되죠. a가 양수였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갖겠소. a가 음수였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a가 음수였을 때는 최소값이 b니까 여기가 b라는 거고요. a가 음수였을 때는 최대값이 b니까 여기가 b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fx를 t로 취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값이 b니까 그거 쉽게 쉰다고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럴 때는 fx를 t로 취하네요. 최대값이 b잖아요. 얘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들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을 작성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변수가 등장하면 0이 아니다. 내지는 뭐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요. 좀 쉬어야겠다. 되게 힘들었네요. 쉽시다. 좀 깨고 옵시다. 어, 2차 함수 쪽으로 좀 왔어요. 2차 함수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2차 함수 직선 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다항함수랑 직선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보자.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상황을 봅시다. y는 fx라는 이차함수가 있고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직선이 있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직선과 이 포물선의 위치 관계를 보면은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지만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만나지 않을 때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일단 두 그래프의 교점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점이 얘는 두 개고 너는 하나밖에 없고 교점이 아예 존재치 않는 이런 거라서 교점을 구하는 식이 이거죠. y는 fx랑 y는 gx가 같다. 이 식을 가지고 교점을 만들죠. y 값이 같은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 얘가 교점 x표가 돼요. 얘는 2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함수는 다 되는 거거든요. y 값이 같다 해놓고 푼 거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교점 x표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이 방식을 해결하려면 fx에서 gx를 뺀 식이 필요하고 너는 0 해놓고 방정식을 풀 거란 말이야. 근데 마침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가 1차식이니까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봐야 항상 2차식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2차식 너는 0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이 두 개 있거나 근이 한 개 있거나 중근으로 근이 없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첫 번째 경우는 교점이 두 개 있는 거니까 두 개. 두 번째 경우는 교점이 한 개 있는 거니까 이렇고 세 번째 경우는 교점이 없으니까 빵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 방정식의 해가 두 개 있는 거니까 한 변씩 D가 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고 한 개 있는 경우는 중근이잖아요. 중국 대 실근의 약자 이제 그랬는데 D는 0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이 없다는 말은 그래프가 안 만난다는 말이잖아요. 교점 X표가 없으니까 D가 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게 1순위가 멉니다. 이거를 우리는 포물선과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경우 이렇게 되고 있죠. 이때 이 세모라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지? 접하는 점 그래서 접점 그래요. 됩니다. 그 다음에 D가 보다 큰 경우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게 되는데 얘는 문제에서 장난을 칠 때 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같이 볼 거야.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좀 기억해 봅시다. 간단하게. 접하는 경우는 연립을 한 다음에 한 번씩 D가 연거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미분 아시는 분은 미분을 적극적으로 써가면서 해도 좋기는 한데 정상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미분 쓰는 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도록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D가 0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 1번
fx가 x제곱이래.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대. 포물선이랑 직선에 교점이 한 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은 표현으로는 직선이 저 포물선에 접한다 이럴 수 있죠. 그때 그 직선은 무엇일까요? 를 모르면 포물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거래요.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은 접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상황 이렇게 왔죠. fx는 x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리지널을 풀면 이런 식이 될 거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은 y는 2x로 출발을 할 건데 y좌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k 이렇게 놓고 풀겠죠. 그러면 x제곱이랑 2x 더하기 k랑 연립을 해서 이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인 이런 경우를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는 말이니까 중견을 갖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한쪽으로 다 보내요. 한쪽으로 보내면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중근을 가진 조건 4분의 D를 써야겠지. 2-의 제곱 빼기 ac 너가 0이 되는 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이 직선은 얘는 워낙에 좀 많이 나와요.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뭐 이런 식입니다. 접하는 경우는 저렇게 한 배씩 D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네, 됐군요. 그쵸, 여기까지? 된 거죠? 2번이요. 교점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를 보죠. 식을 좀 이쁜 식으로 작성하기 좀 곤란하니까 자리가 없으니 그냥 fx라고 둘게요. 두고 아이 참 타이핑도 좀 해. y는 gx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 이번에서는 기울기가 1이래. 이런 직선이 있었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두 개라는 소리고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두자고.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교점의 x좌표가 이게 베타가 될 거야. 이게 직선이 등장하게 되면 집중. x축 또는 y축과 이루는 각을 연구하는 것이 기본이 될 텐데 얘를 x축과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는 길이가 뭐죠? 이거의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 근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얘기를 내가 만약에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분의 차 이렇게.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잖아요. 이게 차이니까 수직상상에서 보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고 3이라고 하면 두 개의 차는 4잖아요. 큰 거 작은 걸 빼면 그냥 길이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가 큰지는 모르니까. 내가 그림을 정말 이렇게 찍어놔 그렇지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거리나 차를 나타내는 경우가 절대값이니까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이라고 한 거예요. 됐죠? 다음 여기 몇 도니? 길게 1이라는데 45도 뭐 하는 거? 탄젠트 45도로 생각하면 돼요. 45도고 여기도 45도예요. 이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길이가 항상 같아. 이렇게.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길이도 기억해야 돼.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되겠구나 라고. 그 다음에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비율이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B 사이의 거리도 풀 수 있는 거지. 얘는 루트 2에다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던 그걸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fx는 gx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였잖아. 너를 써보면 fx 빼기 gx는 0.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였잖아. 근데 여기가 이체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이 이랬잖아.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였죠. 이런 그래프 문제를 해석할 때 아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 한 번요. y는 x만큼 잘 나오는 게 그냥 x축도 많이 나오죠. x축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x축이 있고 포물선이 이렇게 등장했어. y는 x래. x축과 만나는 걸 x절편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를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 했어. 근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얘기 안 했잖아요.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fx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똑같아. 알파하고 베타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얘기 안 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뭐가 큰지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4번이요. 이번엔 기울기가 1자리가 아니야. 기울기가 2자리로 갈게요. 기울기가 2자리인 지선이 간대. 그러면 교점이 어차피 두 개 있는 거거든. 이렇게. 교점의 x표를 알파라 하고 또 교점의 x표를 베타라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x축과 평행하게 직계삼각형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잖아요. 요만큼의 거리는 알파하고 베타의 차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차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얘 기울기가 2였으니까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2잖아. 여기가 2라면 여기는 4잖아. 기울기가 2니까. 그래서 알파 빼기 절대값이 여기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는 2배를 해야 될 거라고. 너의 거리는 2배의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여기 비율 관계가 1대 2였잖아. 그럼 1대 2대 루트 5겠지. 여기는 피타고라스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1대 2대 루트 5니까요. 루트 5의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는 연립한 식에서의 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립한 식에서의 큰. 볼게요. 이번에는 임의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있대. 기울기를 m 정도 할게요. 이렇게 됐대.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이 있었던 거예요. 교점이 생겼잖아.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됐지.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교점의 또 x좌표를 베타라고 해서 얘를 구해볼 생각인 거예요. 또 똑같아요. x축과 평행하게 또는 y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이렇게 긋죠. 직계삼각형을 만들었죠. 여기 있는 기울기는 m인데 각은 지금 몰라. 뭐 탄젠트 세타가 m인 세타가 구해지는 것도 있고 구하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요만큼의 길이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낫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라는 말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m이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1, 여기가 m 이런 얘기니까 1일 때 m이라는 말은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이 있으면 m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요만큼의 길이는 m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율 관계가 1대 m 대 루트 1 더하기 m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루트 1 더하기 m 제곱이 돼서 a, b 사이 거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m 제곱에 시타 돌린 거죠. 루트를 받고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로 쓸 수 있게 돼요. 두분의 차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만 해석하면. 힘드네. 자식들. 힘들게 하네. 갔다 와요. 반대로 갑니다. 그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대. 이렇게 해도 돼. 좀 아까? 나 정리 좀 되게 해줄래? 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것이랑 기울기가 음수인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 계산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을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여기는 3만큼 올라가요. 내지는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변화량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변화량입니다.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마이너스 6만큼 가요. 이런 뜻인데 우리는 길이만 따질 거니까 요만큼이 1이면 요만큼이 3일 거라고. 길이는. 변화량 말고 길이만 따지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도 똑같아요. 이 길이는 3배를 하면 되죠. 의지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뭘 하려고. 너는 길이만 따지면 1대 3대 루트 10이잖아요. 루트 10이 돼서 파트는 루트 10에다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직가상관계를 만들고 있죠. 비율관계를 보고 있죠. 중요한. 2차 함수란 직선이 탄생이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길이를 묻는 것이 필요하고 두분의 차 구하는 공식도 필요합니다. 민주가 건강이 좀 안 좋나요? 약한가요? 저요? 네. 자, 네. 윤지는 어? 아, 괜찮다고요? 서희는요? 괜찮아요. 상민이는요? 어? 졸려서 그래요, 직체. 졸리면 열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열이 많은 데다가 약간 잠들고 약간 참 힘드네. 파이팅들. 이번에 차함수요. 숙제는 나요, 아니요? 해갖고. 파란 색깔 그 뭐지 볼펜 그 앞에 그 쌤이 볼펜을 해봐라는 게 뭐지? 변별력은 꼭 다 해와라. 그 다음에, 변별력이다. 빈출. 빈출은 꼭 다 해오고, 오점 유형은 되도록이면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빈출은 다 했다는 소리군요. 잘했고. 빈출은 했어요. 빈출은 했어요. 고도점 유형을 좀 하는 중이군요. 고도점까지. 변별력은 이제 해야죠. 어? 뭐라고? 되죠. 떼굴떼굴 굴르면서 들어도 돼. 불구하면서 들어도 돼. 침 뱉으면서 들어도 돼. 수업만 집중할 수 있으면. 뭐 그건 상관없어.
뭐 힘들죠. 이제 힘든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나도 일을 할 때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넣었다. 대략 맞아요. 힘들죠. 아니 한 7시쯤 일어나 니네? 6시 반이요. 6시 반, 6시. 6시 반쯤 일어나면 남자들이야. 뭐 일어나서 대충 머리 하고 가는데 여학생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 좀 이렇게 만지고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면 6시에 일어나. 1시에 자. 5시간 자는 거 아니야. 네, 피곤할 수밖에. 그럼 더잘 수도 있지. 할 수가 없죠.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요거 계속 반복 아니에요. 학원 뺑뺑이. 수고하시고. fx에서 gx를 뺀 차함수를 생각해 보려고. 교점을 연구하려면 이게 다 완성하셨어요? 네? 잘 갔다 오셨어요? 네. fx랑 gx의 교점 x표인 알파랑 베타를 구하려면 fx는 gx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풀라는 말은 이쪽으로 와서 능령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지금. fx, gx를 뺀 차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흰색에도 노란색을 뺀 차함수니까 양수, 행민이 고맙고 이러면서 흰색에 노란색을 빼면 음수잖아요. 흰색에도 노란색을 빼면 이쪽 구간은 양수라는 거죠. 근데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2차식이 아닐 리가 없죠.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리면 되고 이렇게 아래는 흰색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랑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일치해요. 같아요. 뭐 적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똑같잖아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거리는 똑같은데 얘가 지금 어떤 걸 만든 거냐면 함수값이 큰 것이 작은 것을 뺀 이거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를 이만큼의 거리를 쓴 거거든요. 1학년 때 가끔 나와요 이거. 못 때립니다. 이만큼의 거리가 이만큼의 거리로 대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리잖아요. 이 큰 거 작은 걸 뺀 거니까 이만큼의 거리가 이만큼의 거리로 대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넓이가 같대요. 네. 그렇게 안 보여요? 잠깐 고개를 앞으로 돌려서 보세요. 참고로 좀 기억해 주세요. 별관이요. 이번에 해도 이렇게 볼까? 이렇게 GX를 할게요. 이거 똑같아요. 흰색 그래프를 fx라고 하고 노란색 직선을 gx라고 하면 두 개의 교점은 연립한 식에서 구할 건데 지금 이슈는 f라는 식에서 g라는 식을 뺀 차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쓸 것이냐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좀 더 자세히 해보자.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차함수예요. fx 빼기 gx를 그릴 거예요. 흰색에 노란색을 뺐으니까 너도 널 빼게 되면 음수잖아. 너도 널 빼게 되면 양수잖아. 너를 널 빼게 되면 음수잖아. 게다가 알파에서 x는 알파에서 교점을 갖고 x는 베타에서 교점을 갖는 거니까 알파에서 보면 똑같은 걸 뺄 거예요. 여기에서 만날 거고 베타에서 보면 똑같은 거 뺄 거예요. 여기 될 거란 말이지. 그다음에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2차식이 아닐 리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워보세요.
4번이요.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대칭축이 변수래요. 최대 최소를 할게요. 대칭축이 변수가 아닐 때 최대치수 구하는 거는 좀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뭐 할만하잖아. 첫 번째 1번이라고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대칭축이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뭐 1 이렇게 있고 여기는 최소값이 뭐 스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있잖아. 여기서 요만큼 쓸 거니까 최소값은 스타가 되고 최소값이죠. 최대값은 4에서 가질 거니까 f의 4가 최대값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칭축이 변수가 되는 경우에는 x의 범위가 등장하게 되면은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얘 2번부터 주제에 관련된 예예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서 저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f의 최소값이 3이 된대. 단 x제곱의 개수 양수 없대요.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런 얘기예요. 대칭축이 변수인 경우. x가 2에서부터 5까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대칭축이 변수래. 최소값이 3이래. 어떻게 풀래? 민주. 윤지. 상민이. 네. 어떻게 풀래? 서희. 맞아요. 맞아요. 범위를 나눠서 풉니다. 되게 잘 나와요. 지금 아리까리하고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은 잘 나오는 거죠. 범위 나눠서 풉니다. 이 개형이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 길게 갈게. 대칭축이 여기에 있는 경우, 대칭축이 이쯤에 있는 경우, 대칭축이 이쯤에 있는 경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첫 번째 경우, 대칭축이 A라고 했으니까 A가 2보다 작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대칭축이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런 경우. 세 번째, 대칭축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왜냐면 경영이 다 바뀌거든. 최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겨 있대. 그러면 2에서부터 5까지라는 범위가 제약이 딱 돼 있으니까 이 함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런 일부분밖에 쓰지 않는단 말이죠. 최소값이 F2에서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F2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그 최소값이 3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시작을 x는 2보다 작다 이랬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풀었잖아요. 이랬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푼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교집합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a가 2에서부터 5까지 있을 때 최소값이 3이라는 그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면 뭐 대충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a였을 텐데 그 최소값이 3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a가 여기 있는 거니까 fa가 뭐 최소값이거든요. 그래서 fa를 하러 얘가 3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이런 범위를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인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교집합으로 문제를 구하셔야 돼요. 잘 나와요. 100%예요. 잘 나요가 아니라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99%예요. 잘 나와요. 5보다 클 때. 5보다 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근데 주어진 범위가 2에서부터 5까지니까 만나는 게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부터 이쪽 범위를 쓰고 있거든. 최저값이 여기서 갔잖아. 그래서 F5가 최저값이고 얘가 3이라는 거죠. 딱 봐도 각이지. 잘 낼 것 같잖아. 그것도 서술형으로. 너랑 너의 교집합으로 A의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갈릴 수밖에 없는 게 부등식까지 배운 다음에 이거를 내볼게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2차 함수 처음부터 그냥 내버리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억하는 게 옳지 않나. 됐어요? 대칭축이 변수인 경우에는 대칭축의 범위를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이게 컨셉이죠. 좋아요? 좋아요. 15번. 상식하고 있어요. 근데 보고 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응? 몇 번? 나도 모르죠. 제가 시나리오 짜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쭉쭉쭉쭉 하고 있죠. 수업할 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래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혜영 씨? 두근이 모두 양수 이런 거예요. 그거부터 봅시다. 근의 부호 문제는 일단 상황이래.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연구하고 싶은데 걔를 함수로 해석해서 봅시다. 이런 게 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근은 함수 입장에서는 x절편인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이 함수에서의 x절편으로 바라보자. 이게 핵심이 돼요. 근의 부호는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고 근의 분리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데 근의 부호부터 볼게. 예, 1번 2차 방식의 x제곱의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해서 할게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이대로 두고 푸니? 그렇지 않잖아. 마이너스 곱해놓고 풀잖아요. x제곱 어쩌고 이렇게 막 풀 거기 때문에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인 것을 가지고 놀아도 충분해서 항상 2차 함수 이런 걸 가지고 놀아볼게요. 엎어져 있는 거 말고요. 그래 보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러면 나는 왼쪽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 할게. 함수를 해석해보면 여기가 0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두 개가 존재해야 되고 알파랑 베타랑 두 개 존재해야 되고 x제곱의 계집이 안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2차 함수가 항상 이렇게 돼 있으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가 관건이잖아. 세 가지를 따져야 되거든. 축, 판, 함이라고 합시다. 읽어. 축판함. 다시 축판함. 다시 축판함. 축은 뭐냐면 대칭 축이고 판은 판별식이고 함은 함수값이에요. 축은 대칭 축이고 판은 판별식이고
3은 함수값이에요. 사이시업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알아서 쓰시면 돼요. 얘는 대칭축이죠. 세 가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먼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은 0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이 기준이 되는 점을 잘 보시면 돼요. 대칭축은 0보다 커요. 이걸 하면 될 거고 대칭축은 두 근합의 평균이었어요. 그다음 판별식 서로 다른 두 근 그랬으니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D가 0보다 크다. 이러면 되겠고요. 그다음 함수값. 함수값은 이게 뭐냐면 이런 모양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흰색처럼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F형이 0보다 커야 해요. 노란색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F형은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돼. 네. 해. 해. 건너뛰지 말고 해.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떠올려서 해. 해산. 네. 근데 이거를 2차 방식 고유로 풀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D가 0보다 크다. 이래도 되겠고. 괜찮아요? D가 0보다 크다. 이래도 되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합의보호도 양수고 고배보호도 양수고 이렇게 가져도 돼요. 합의보호도 양수고 고배보호도 양수.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한가지 D는 겹치잖아요. 두 개가 똑같아. 두 개가 똑같은데 왜 양수니까 당연히 합의보호가 양수겠지. 근데 이거는 왜 똑같냐면 대칭축이 두 근합의 평균이었잖아. 대칭축이 양수라는 말은 이게 양수라는 말인데 얘가 양수면 네가 양수인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소리가 돼요. 대칭축이 양수라는 말과 두 근합의 양수라는 말은 같은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2차식을 이렇게 쓰자고. A가 양수인 상태로 했잖아. 근데 이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말은 A분의 C예요. 근데 우리는 최고 차이 계속이 양수인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라는 이 뜻이 결국 C가 양수라는 뜻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C가 양수라는 말과 마찬가지가 되거든. 이 C의 정체가 뭐였냐면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이니까 너만은 이 말은 F형이 0보다 크다. 그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이 소리가 되는 거지. F형이 0보다 크다. 라고. 이 두 개는 같은 소리가 돼요. 굳이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보잖아. 기억니은 디귿에 이거를 연계시켜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게 빨라. D가0보다 크다를 하고 합이0보다 크다, 곱이0보다 크다 하는 게 빠른데 근의 분리를 하려면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병행해서 기억해야 되고 다시 결론. 근의 부호 문제가 나왔지 이게 빠르다. D가0보다 크다, 합이0보다 크다, 곱이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빠르기는 해. 근데 왼쪽과 병행해서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또 나올 거니까. 세 글자로 했죠? 축하합니다고. 오케이? 그래서 애들이 없는 반은 힘들어. 지들 힘들어서 피피 막 누고 있고, 참. 어떡하냐? 응? 힘들내라. 공부하기 싫은데, 학기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몸 피곤한데, 지치는데, 어찌하겠다. 두 분이 모두 음수! 이랬대요. 두 분이 모두 음수.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 다 할게.
x제곱의 계속이 양수인 상태여서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러면 여기가 0인데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이렇게. 이차함수가 항상 이런 모양을 띄어야 되는 거니까 아까 했던 그대로 가는 거지. 세 글자로 축판함 그랬죠. 축, 판, 함, 도사로 갑시다. 이렇게. 대칭 축은 0보다 작아야 돼요. 축은 0보다 작다. 두 근이라는데 한 배씩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야겠죠.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한 배씩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필요하고 그 함수가 경계인 0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0보다 클 거예요. 너무 작진 않을 거 아니야. F형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될 일이고 이 방법 중요해. 근데 딱 근의 부호 문제만 풀기 위해서는 이쪽이 좀 편하기도 하죠. 두 근이 모두 그랬으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을 테고 모두 음수라고 했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일 거야. 둘 다 음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양수가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게 좀 편할 거다. 그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끔 두 근이 모두 세 번째 예를 그냥 두고 갑시다. 두고 가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보호래. 왼쪽부터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보호라는 얘기는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가 양수가 있고 하나가 음수가 있고 뭐 이런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죠.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는 했는데 대칭축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축은 어떻게 할 수가 지금 없는 거죠. 한 배씩은 일단 0보다 크겠죠. 두 근이니까. 한 배씩은 0보다 클 텐데 함수값 F형을 쳐다보면 0보다 작거든. 근데 X제곱의 계수가 양수였을 때는 딱히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F형이 0보다 작다 많으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F형이 0보다 작으면 딱히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왜 이렇게 그릴 거야? 왜 이렇게 그릴 거야? 안 되잖아.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F형이 0보다 작으면. 이것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판별식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해도 되긴 됩니다만 굳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F형이 0보다 작다. 이것만 하면 되겠죠. 두 분이 서로 다른 보일 때 이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먼저 일단 D가 보다 커야 되겠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서로 다른 근이니까 D가 보다 크다 이럴 거고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인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보호를 조사하고 싶지만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게 큰지를 지금 모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작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 이렇게. 유식방을 하면 될 텐데 너는 말이다.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뜻이야. 계수를 ABC라고 하면 이 말은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는 뜻과 마찬가지지. 이렇게. D를 해보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거든. 실계제로 놀고 있는 거니까 A 곱하기 C가 0보다 작으면 여기는 양수야. 왼쪽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양수를 더했대. 양수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근 곱이 0보다 작다를 하면 판별식이 양수인 게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 일단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이것만 써도 좋다는 뜻.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를 했다는 말은 A분의 C가 0보다 작다를 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A가 양수였다면 C가 음수인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C가 F0이었잖아. C가 F0이었으니까 왼쪽 얘기랑 결국 같다는 소리라고. 그래프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판별식 그다음 두근의 합 F5 두근의 곱 F5를 가지고 노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해요. 근데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우리 서로 다른 부호래. 은근히 서로 다른 부호인데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은근하고 양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합의 부호를 알게 돼. 얘는 이쪽으로 먼저 가보면 두근 일단 부호가 반대니까 한 단씩은 쓸 필요가 없고 두근곱이 음수인 건 맞을 텐데 이거 쓰는 순간 판별식을 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 T가 0보다 큰 게 당연해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합의 부호도 알아요. 두근 합의 부호가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가 음수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이걸 더해야 돼요. 네. 너랑 교집합이라는 소리야.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근곱 영수 작다를 했죠. 이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합의 부호도 챙기자는 거죠.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이랑 똑같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가 마이너스 2, 하나가 2,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럴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고 써도 됩니다. 합의 부호를 챙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은근의 절대값이 있는데 기억에 양근이 더 크대요. 꼭쓸수 있잖아. 그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는 것도 알겠거든. 이런 걸 따로따로 다 챙겨야 되는 유형으로 바뀌죠. 함수를 풀어요. 여기 조심.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커요! 그랬잖아. 그러면 은근히 마이너스 3 정도로 생각하고 양근이 한 1 정도로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이렇게. 그 두 개의 평균이 대칭축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얘는 축도 따질 수가 있어. 축이 0보다 좀 작잖아. 축이 0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대칭축 축파함을 적용하고 있는 거야. 대칭축은 부호를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한 배씩 D는 0보다 크다. 이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함수값을 해야 돼. 함수값은 0밖에 없잖아. F형이 0보다 작다 지금. 근데 F형이 0보다 작다를 하는 순간 한 배씩은 결국 해볼 필요가 없어요. F형이 0보다 작아 아까도 해봤지만 항상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배씩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해볼 필요가 없다. 축이 0보다 크다, 작다 이것도 등장한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축이 0보다 작다가 이 표현과 똑같지. 두 근합의 평균이니까 축이 0보다 작다는 말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축인데 이 0보다 작잖아. 무슨 소리죠 이게? 우리가. 그다음에 F형이 0보다 작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근곱이 0보다 작다는 똑같은 거니까 이게 같은 소리가 돼. 왼쪽으로 풀어도 좋고 오른쪽으로 풀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문제 좀 봅시다. 우리 기대요. 블랙이에요. 제가 풀어준 문제는 복습 다 하기로 했습니다. 280번. 아직 상식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할 겁니다. 280번이요. 너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베타.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값을 구하라. 뭐부터 할까요? 아, 네, 네, 일단은
아, 오케이. 근의 정의를 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잘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여기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일 거야. 상민이 말이 여기 선생님 꼬라지를 보세요. 얘를 끌어내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1을 쓸 수 있게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알파를 더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 알파를 더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얘가 간단히 되는 거잖아. 간단히 돼서 알파로 간단히 된다는 거죠. 베타도 마찬가지겠지. 알파분의 베타가 되고 더하기 이것도 간단히 해보면 베타분의 알파가 될 거야. 베타도 근이니까요. 그래서 통분해서 같이 처리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여기서 합이란 곱을 알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되는 거니까 합곱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면 될 일이고요. 저긴 또 신났네요. 정말 신나죠. 287번. 복습하면서 계산 마무리를 다 해요. 그러라고 보고 있어요. 287번이요. x에 대한 이체 방정식. 한동안 조용히 했었는데, 그지? 뭐 이런 식이 있는데, 부분의 차.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곱을 구해봐. 이렇게 했네요. 그 두근의 차를 써야지. 뭐. 여기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빼기 베타 두근의 차를 구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두근의 차. 민주가 키가 170이고 내가 키가 180이면 우리 차이는 10이잖아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두근의 차는 그래서 절대값을 걸면 되거든.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4ac 얘가 두근의 차란 말이죠. 근데 두근의 차가 4였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가 16이면 되는 거잖니? 여기가 16인 걸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9m제곱에서 8m제곱을 빼니까 m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m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16m이 돼서 플러스 10m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만 일단 상점을 정리합시다. 1이고 플러스 28이잖아. 플러스 29네. 걔가 16을 만족하는 이런 상태인가 봐. 그러니까 m제곱 더하기 10m 더하기 쪽으로 보내면 이게 얼마야? 7?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이 나왔는데 얘를 만족하는 모든 n값의 곱을 구하래. 7이지 뭐. 두근 곱은 7이잖아. 인수분해 할 필요 없잖아. 됐죠? 서희 왜? 그냥 안 됐어요? 마이너스 6m 플러스 16m 10m 여기 1 28 29 아 그러네. 어떤 사이야? 맞네 맞네. 이게 13이네. 13이 돼서 m의 곱은 13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88 2차 방정식이 있대. 근이 알파 베타야. x제곱 bx 플러스 a는 0. 근은 역수를 근으로 받는데 a 더하기 b를 구하랜다. 민주야. 역수로 근을 갖는 방정식은 어떻게 쓰자 했지? 개수를 맞아요. 회전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수를 근으로 가는 이 식은 개수를 회전해서 쓰는 거니까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너랑 여기 아래에 있는 너랑 같아야 돼. b는 1, a는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5번 해보세요. 별 해놓으시고 별 한 2개 해놓으시고 풀어보세요. 295번이요. 아, 없니? 얘기를 하지. 어? 야, 쓸게네. 어쩐지 얘가 가만히 있는 거야. 아이고, 뭔가 했네. 너 노트도 없구나. 여기 줄까? 얘기를 하지. 아이, 근데 그것도 이제 봤죠. 끝날 때쯤에서 보죠. 이렇게 쓸게요. 방정식 문제를 풀다가 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근해 정의를 떠올려 보는 게 좋아요. 시작해보자. 허근 알파를 갔는데 P번 성립하겠지. 뭐. 그리고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P의 범위도 아마 나올지 몰라. 그래서 생각해볼까? 허근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은 이런 범위를 일단 만족해야겠지. P제곱 4P 빼기 12가 0보다 작대요. P 빼기 6 P 더하기 1 이게 0보다 작대. 그럼 P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 작은 상태에서만 놓아야 되겠군. 이런 걸 알고 있는 거고 일단. 그 다음 알파 세제곱이 실수래요. 근데 허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입하면 성립할 거잖아. 알파 제곱 빼기 P 알파 더하기 P 더하기 3은 0은 만족하고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이 실수래. 알파 세제곱이 실수인 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차수를 다운시키면서 갈 건지 아니면 약간 여우처럼 갈 건지를 결정해야 돼. 일단 여우처럼 가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관찰해봐. 알파 제곱 빼기 P 알파. 너를 보면 여기 P 제곱만 있으면 되게 좋다. 앞쪽에 알파 더하기 P를 곱하잖아요. 알파 더하기 P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P 세제곱으로 바뀐다고. 이게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생각해보면 알파 제곱 빼기 P 알파 얘가 빼기 P 마이너스 3이었잖아. 너를 구하고 싶으면 양쪽에 P제곱을 더해. P제곱을 더하면 P제곱 마이너스 P 빼기 3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술이야. 아이디어지.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생각을 못하면 조금 길게 풀어야 되거든.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 얘를 연상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P를 곱하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곱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더하기 P 제곱.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P를 곱하는 순간 알파 제곱 더하기 P 제곱을 끌어낼 수 있게 되거든. 세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p 세제곱 얘를 끌어낼 수 있게 되고 이 식은 알파 더하기 p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식이 너랑 똑같잖아요. p제곱 빼기 p 빼기 3이랑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 결국 여기 왼쪽에 있는 물결이 오른쪽에 있는 물결과 똑같다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라 했냐면 알파 세제곱이 실수래. 알파 세제곱이 실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왼쪽 그냥 실수인 거야. 여기가 알파 세제곱도 실수, p도 실수 이런 겁니다. 이 오른쪽이 실수였으면 좋겠는 거지. 실수했으면 좋겠는데 머리끄댕이 딱 잡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는 허수였기 때문에 허수부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실수부가 나온다는 걸 알아. 그래서 정리를 하자. 너는 알파에다 너를 곱하잖니? 이거 하나랑 p에다가 p제곱 마이너스 p 빼기 3이랑 이 두 개를 곱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근데 이 오른쪽의 결과가 실수여야 하거든. 실수여야 한다는 말은 b가 0이면 되겠네. 그래서 구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오른쪽에 결과를 해봤더니 p제곱 마이너스 p 빼기 3이 0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래야 알파 제곱은 실수가 되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모든 p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p값의 곱을 계산하면 되는데 p가 아까 범위가 있었잖아. 혜영아, p가 범위가 있었다고.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로 범위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있는 근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두근 곱은 그냥 마이너스 3하고 땡치면 될 일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있으면 하나만 택해야 되고 뭐 이런 상태인가 봐. 노력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민주야, 수학 공부하는 거 재밌니? 근데 왜 수업은 들으려고 하니? 윤지야, 수학학원 왜 오니? 배우러. 혜영아, 수학학원 왜 오니? 어? 배우러요. 서희야, 수학학원 왜 오니? 부족해서. 상민아, 왜 오니? 배우러. 그럼 배워야 되잖아. 그치? 피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집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또 사람은 거울이야. 남자랑 여자랑 사귈 때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엄마 아빠 사이도 그렇고, 나 같은 남도 그래. 네가 하는 행동이랑 네가 하는 태도랑 네가 하는 표정이 난 다 느껴진다고. 나는 너희들을 다 보고 있잖아. 나도 거울이 된다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람이란 어쩔 수 없단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되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 애들을 많이 보다가 아닌 것들을 보잖아. 그럼 되게 속상해. 수업 종치면 아쉬워가지고 아휴, 이런 애들을 보다가 몇 명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꾸역꾸역 듣는 그런 표정을 한다거나 막 졸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표정을 한다거나 하면 되게 답답해. 그 칭얼거리는 거를 받아준다고 뭐 좋은 건 아니잖아. 되게 내가 꾹꾹 누르면서 수업하는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상민아. 내가 되게 참으면서 수업하는 건 알겠니? 느껴지는구나. 내가 수업을 이렇게 안 하거든.
숙녀분들이 많아서 더 참으면서 하고 꼬맹이들이라 그냥 해. 근데 니네 각 아주 세게 세울 줄 몰라. 고등학교 3년 안에 대학 못 갈걸? 정신 똑바로 차려. 얻어가려고 왔으면 태도부터 바꿔. 태도로 뭘 하려고. 칭얼거리는 거 받아주는 학원을 가. 난 별로 받아주고 싶지 않거든. 내가 왜? 내가 니네 왜 어르고 달래면서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 아쉬운 놈이 물 처먹은 거야. 그러지 마라. 돈 내고 왔으면 돈값을 하고 가. 나 이렇게 하면 편해. 야, 풀어. 지나가면서 봐줄게. 이렇게 봐주고. 해. 이러면 편하지. 분위기 좀 안 좋아. 아, 해봐. 아무튼 여기 있는 근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근의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확인하는 것도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건 이거잖아. 왼쪽에 있는 이 함수의 x절편이 저 안에 다 들어갈까? 이거만 좀 보면 되나 봐. 그러니까 다 들어갔으면 좋겠지. 이렇게. 만약 다 들어가는 게 맞을까를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했던 그 근의 분리 있죠, 축파는. 그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대칭축은 두 근합의 평균이니까 1분의 1이었어. 있네. 위치 있다고 치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편배식 D가 뭔가 크기를 할 건가? 뭔가 크네. 됐고. 그 다음 함수 값을 조사해보면 되겠지. 이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 여기를 FP라고 할게. F-2. 넣어봐. 양수지. FAU. 넣어봐. 양수야. 그러니까 되네. 너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이 근이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p 값은 이 두 개가 다른다는 얘기고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 모든 것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얘가 객관식이었으면 이거 안 해도 돼. 이것만 하고 답이 마이너스 3이라고 딱 찍고 넘어가면 되잖아. 답이 마이너스 3이니까. 서술형이라면 꼼꼼하게 가야 되고 이 확인하는 작업까지 같이 해줘야 되고 확인하는 작업이 근의 분리잖아요. 그 분리를 썼던 거니까 그런 의미로 좀 중요해서 무시무시 좀 풀었던 거예요. 별한 3개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연습을 꼭 해줘요. 부탁이에요.